오늘의 주제는 70kg 육박했던 제가 46, 7kg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70kg 육박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62, 3, 4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러다 70 되는 거 아니야? 덜컥 겁이 났고요. 사실 63 이후에 몸무게를 재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65, 6, 7까지 갔을 거예요. 오늘 유기농 제철 과일 2가지와 과채식도 추천할 테니까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키는 158.5고요. 0.5 소중합니다. 160이었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몸무게는 46, 7 왔다 갔다 하는데 46일 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의 어원이 라틴어와 그리스어인데요. 다이어트는 살을 뺀다는 뜻이 아니라 식단, 식이요법이라는 뜻이에요. 건강을 위한 식단이죠.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가?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알아서 적정 체중을 찾아간대요. 제 경험상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살이 찐 사람은 저절로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붙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실천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크게 4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은 항상 반 공기만 먹었는데 그렇게 유지한 체중이 51, 2kg였어요. 식탐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식탐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40 이후에 점점 살이 찌더니 62, 3, 4까지 쪘어요. 그렇게 살이 찐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운동도 안 하고 밥도 한 그릇 다 먹는 날이 많았어요. 변비가 심해지고요. 어느 날은 잠을 자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었어요. 남편, 자식, 친구, 회사 모든 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사에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아들놈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래 건강하게 내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아 내가 또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보살필 여유가 생기고요. 다이어트가 쉬워집니다. 다음은 식습관인데요. 62, 3, 4kg 매일 1kg씩 늘면서 더 이상 맞는 옷이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다시 밥 반 공기로 돌아갔어요.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서 평소 몸무게 51, 2를 유지했어요. 1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스트레스는 많았고요. 커피를 7, 8잔씩 마셨고 술 약속도 많았어요. 몸무게만 빠진 거지 건강은 안 좋았던 거예요. 만성 두통에 불면증 등등 갱년기인가 했어요. 바로 그때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친구 말에 2년 동안 계란, 고기, 생선을 매일 먹었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고요. 변비는 기본이고 모든 관절이 아프고 족저근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불면증, 빈뇨, 탈모,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체중이 다시 5kg 늘고요. 급기야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음식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양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과잉 영양이 더 나쁘다는 거. 영양만큼 중요한 것이 해독이라는 거. 잘 배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양과 해독 이 2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공복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과일, 채소, 통곡물로 식사하고 있어요. 술은 1년에 한두 번, 커피는 거의 안 마셔요. 중요한 건 식물성으로 식사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고요. 체중도 다시 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46, 7kg가 된 거죠.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려면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고요.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지지만 항상 배고프고 긴장을 놓치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과일과 채소, 통곡물로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면 배부르게 먹으면서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영양 섭취와 독소 배출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이유는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아침을 안 먹는 게 좋아요. 밤 8시부터 낮 12시까지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최소 12시간도 좋고요. 그 시간이 우리 몸의 독소 배출 시간이에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저녁을 7시 전에 마치고요. 아침을 7시에 먹으면 12시간은 쉽게 가능합니다. 공복을 하면 내장 지방이 분해되고 독소 배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공복 시간에 배가 고프면 채소나 과일, 견과류는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 한 개는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레몬수를 한 잔 마셔요. 1시간 후에 사과를 껍질째 먹고요. 영양이 대부분 껍질에 있잖아요. 의성의 정안의 사과예요. 저탄소 인증 사과인데 너무 맛있어요. 또 배가 고프면 홍시나 귤을 한두 개 먹습니다. 5년째 먹는 제주도 유기농 귤인데 못생겼지만 진짜 맛있어요. 저는 껍질째 먹는데요. 아주 얇아서 부담 없고요. 심지어 맛도 있어요. 사과랑 귤 연락처는 더보기란에 공유할게요. 사과랑 귤 제철이니까 많이 드세요. 사과나 귤 대신에 플랑뜨를 먹기도 합니다. 플랑뜨는 너무 유명한 프리미엄 해독 주스예요. 누적 판매량이 60만 팩 이상이고 고객 만족도가 4.9더라고요. 슈퍼푸드를 포함해서 과일, 채소, 곡류로 만든 클렌즈 스무디예요. 채소 과일 스무디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싶어요. 인상 좋은 부부가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면서 플랑뜨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 큰아들은 출근 전에 사과를 잘라놓으면 씹을 시간 없다고 그냥 나가는데요. 플랑뜨를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다른 클렌즈 스무디들도 먹여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고 먹기도 쉽대요. 변비로 고생했는데 응아도 잘 나온다고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저는 채식을 하니까 이게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 먹어보니까 대장에 기별이 오더라고요. 230ml거든요. 양도 많아서 포만감도 꽤 있어요. 파우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쉽고요. 이지컷으로 뜯어서 볼에 담고요. 견과류를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영양 보충도 됩니다. 냉동 상태로 오는데요. 냉장고나 실온에서 해동해서 먹으면 돼요. 플랑뜨는 그린, 레드, 옐로우, 퍼플 4가지인데요. 4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자연의 색 너무 예쁘죠? 라이블리 그린은 시금치, 사과, 레몬, 귤, 바질씨드, 배로 만들었는데 색깔만 보면 맛 없을 것 같죠? 시금치 맛 거의 안 나고요. 건강한 자연의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제 원픽입니다. 그린. 업비트 레드는 비트, 사과, 토마토, 카카오닙스, 배가 들어있어요. 비트 맛은 나는데 사과와 배의 달달함이 섞여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끝까지 남는 채소가 비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3mm 입자여서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요. 저는 더 좋더라고요. 브라이트 옐로우는 망고, 파인애플, 당근, 귤, 햄프시드, 코코넛이 원재료예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단맛인데 원물만으로 이런 맛이 가능하다고 싶어요. 컴포터블 퍼플은요, 블루베리, 바나나, 아몬드, 카카오닙스가 들어있어요. 슈퍼푸드 블루베리가 메인이라 너무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 먹는 건 한두 번이지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맛있는 레시피를 찾기도 힘들고요. 채소나 과일은 가열을 하면 저온이라도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플랑뜨는 가열하지 않고 맷돌 방식으로 초고압 살균한대요. 그렇게 영양을 살렸고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물 포함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고 100% 원재료만 들어있어요. 영양도 다 챙기고 맛도 좋은, 아마 세상에 이런 클렌즈 스무디는 없을 것 같아요.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하루 한 끼로 추천합니다. 가격대가 좀 있어서 특가 혜택을 받아왔어요. 저 믿고 드셔보세요. 드실 수 있으면 하루 4번 이것만 드시면 급바 가능합니다. 80팩 구입하는 게 이득인데요. 먹어보고 나중에 하시면 12팩 하세요. 먹어보면 다음날 바로 추가 구매하실 거예요. 식구들 하나씩만 먹어도 금방 다 먹어요.
견과류는 추가 구성인데 얘도 진짜 맛있습니다. 간과 장이 좋아져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황산화 성분이 간을 건강하게 해요.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살이 찝니다. 채소, 과일을 먹어야 식욕 억제 호르몬을 조절하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채소, 과일식 딱 2주만 해보세요. 놀라보게 건강해지고 살이 빠질 거예요. 저는 점심은 12시쯤 먹는데요. 빠른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는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외에는 먹지 마세요. 그래야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저는 저녁을 6시 전에 먹어요. 저녁 먹은 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고요. 그러면 다음날 12시까지 18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밥은 적게, 반찬은 싱겁게 많이 먹는데요. 몸이 좀 무겁다 싶을 때는 점심과 저녁을 먹기 전에 플랑크나 과일, 당근 스틱을 먹어요. 그러면 점심, 저녁을 적게 먹을 수 있거든요. 체중을 좀 더 줄여야겠다 싶으면 현미밥은 안 먹어요. 저는 밥이 주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든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쌈채소랑 두부, 쌈장만으로 식사를 할 때도 많아요. 두부, 쌈장은 된장, 두부, 참기름, 깨소금으로 싱겁게 만들어요. 들깨가루를 넣기도 하고 백태를 삶아서 갈아 넣기도 해요. 풋고추나 구운 버섯을 넣기도 하는데요.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요즘은 고구마랑 쌈채소, 두부, 쌈장을 같이 먹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상추가 진짜 좋아요. 변비, 통증,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 심지어 피부에도 좋아요. 자주 드셔보세요. 채식 레시피 참고할 만한 채널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책 2권 추천할게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하고요.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다음은 수면입니다. 수면도 다이어트에 진짜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지방이 분해되고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최대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요즘은 11시 전에 자려고 애씁니다. 알람을 7시에 맞춰도 6시 좀 넘으면 일어나기는 합니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통잠 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여튼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건 수면입니다. 통잠 못 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는 동안은 숙면할 수 있도록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운동인데요. 먼저 숨쉬기 운동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은 머리를 맑게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운동을 할 때도 호흡을 잘해야 효과가 좋아요. 요가할 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요.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호흡을 잘하면 혈압이 내려가고요.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요. 체력도 좋아지고요. 내장지방 분해 효과도 있대요. 림프액을 순환시켜서 독소 배출에도 좋고요. 숨쉬기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제가 해보니까 좋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어떻게 하냐면요. 가슴을 펴고요. 배를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코로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요. 배가 납작해질 때까지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5번 정도 하면 좋아요. 마지막 호흡은 내쉴 때 관략근에도 힘을 주고 멈췄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1번 요가를 하고요. 6일은 걷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요. 빠른 걸음으로 40분 정도 해요. 가능하면 햇빛이 있을 때 하고요. 햇빛 쬐기는 건강에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제대로 안 해서 비타민 D 도움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무조건 합니다. 선크림 바르지 않고 하루 15분 이상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흡수는 물론이고요. 불면증, 우울증, 독소 배출에 좋대요.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피부암 생길까봐 걱정하시죠? 하루 종일 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15분 햇빛 쬐는 걸로는 암이 생기지 않고 예방된다고 합니다. 중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살은 염증 덩어리래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간이 해독을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체중 1kg를 줄일 때마다 수명이 2달씩 늘어난대요.
채소, 과일 하루에 500g 이상 꼭 드세요. 제 친구는 채소 씻는 게 귀찮아서 안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나 골고루 챙겨 먹기 힘든 분들은 플랑트 먹어보세요. 아프지 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돈 쓰지 말고요. 채소, 과일에 투자하세요. 우리 모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